저때 저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행위였냐면 저분들은 빠찌를 던진 거예요. 왜냐하면 저 국회 선진화법 국회 의사방해죄라고 하는데 저 의사방해죄로 500만 원 이상 벌금 받게 되면은 예. 피선거권을 잃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현역인분은 국회의원 빠찌를 떼야 되고 집행유예 이상 받으면 10년의 피선거권을 잃습니다. 예.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저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나머지 기소 안 된 의원들 입장에서 되게 미안해했어요. 폴란드 속담 같은데 내가 망칠 때는 내려치고 내가 모실 때는 머리를 대고 있어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위치가 가지는 역할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당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윤기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다르게 얘기하고 방점이 달라야 돼요.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같은 얘기더라도 누구 입장에서 누구를 배려하면서 얘기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지금 당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은 당원들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얘기해야 돼요. 근데 하필 예를 들어도 그 사례를 예를 들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잘 구분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이철규 의원은 대표적인 친윤계로 꼽히죠. 그리고요. 한동훈 후보와는 굉장히 관계가 악화된 상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의원입니다. 오늘 이런 입장을 냅니다. 부당한 공소 제기는 취소가 정의에 부합한다.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후보 등등 과거에 원내대표 시절에 있었던 일로 지금 뭔가 기소가 된 상태, 그 재판 진행 중 상태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공소 취소 부탁했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시작된 건데 공소 제기는 취소가 돼야 정의에 부합한다. 그리고 어떤 경우든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반헌법적 행태에 부역하는 일 없어야 한다. 부역하는 일 없어. 이런 표현 썼어요. 그렇다면 누구를 겨냥한지 이거 누가 봐도 뻔히 보이잖아요. 지금 저런 표현까지 나온 겁니다. 또 다른 의원들의 반발도 있습니다. 화면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단체 이런 메시지 방에요.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답니다. 보면은요. 윤한홍 의원은 아니 당대표 되겠다는 분이 한 말 맞는지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누가 당을 위해 앞장서겠나. 당시에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에 다들 의원들이 뭔가 하기 위해서 앞장서는데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거 누가 앞장서겠나 이렇게 비판하고요. 김정재 의원은 재판받는 사람으로서 당시에 그 건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고 밝혀요. 뉴스 보고 충격받았다. 동지는 신의를 공유하기 때문에 동지인데 말이죠.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다 한동훈 후보를 겨냥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이 사안으로 지금 이미 한동훈 후보를 가뜩이나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친윤계 의원들 그리고 그 밖에 다른 국민의힘 구성원들 지금 굉장히 약간 좀 반발하고 있는 건데 한동훈 후보로서는 빌미를 잡힌 겁니까 지금 비판에? 그 비판 대상 언행이 있었던 거죠. 이거는 명분을 주어진 거고요. 사실 이제 친윤계 의원들이라고 저희가 지금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2019년도 저도 그 당시에 있었어요. 2019년도에는 친윤계가 없었죠. 그때는 이제 현역 의원들 대다수가 저게 가담을 했고 저때 저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행위였냐면 저분들은 빠찌를 던진 거예요. 왜냐하면 저 국회 선진화법 국회 의사방해죄라고 하는데 저 의사방해죄로 500만 원 이상 벌금 받게 되면은 피선거권을 잃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현역인분은 국회의원 빠찌를 떼야 되고 집행유예 이상 받으면 10년의 피선거권을 잃습니다.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저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나머지 기소 안 된 의원들 입장에서 되게 미안해했어요. 그러니까 저게 핵심적으로 가담 않고. 그러니까 많은 의원들이 그 당시에 야당의 이제 지금 저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처리 그걸 막기 위해서 몸싸움도 벌이고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다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그 해당 또 법안은 뭐냐? 사개특위하고 정개특위에서 알다시피 이거 공선법 연동의 비례대표 지금 이제 그 소용없는 걸로 밝혀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된 법안 또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한동훈 그 장관이 장관 시절에 이거 위헌적 법률이라고 해서 권한쟁의 심판까지 했던 법안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명분이 있었던 거고요. 그렇다면 저 법안에 대해서 저걸 막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본인의 배지를 던진 건데 그런 행위에 대해서 지금 와서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이 일단 이런 그 폭로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시에 나경원 후보를 향해서 아니 공소취하 부탁 말씀했잖아요라고 갑자기 덜컥 나온 거예요, 그 얘기가. 그래서 두 가지 면에서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물론 한동훈 후보가 이제 사과를 했는데 첫 예. 번째는 말하는 형식이에요. 이게 사실은 내가 법무장관으로서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라고 아쉽다, 미안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의기양양한 발언식으로 했잖아요. 나는 그거 나한테 이런 부탁했죠. 난 그거 안 들어줬습니다. 당신 개인 일 아니에요. 이런 식의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이런 부분이 당원들한테는 되게 어색하게 느껴졌을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폭로를 저렇게 했는데 저 폭로할 부분이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예. 그 부분에 대한 한동훈 후보에 대한 이제 태도 측면에서 지적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이철규 의원 등등 중 친윤계로 꼽히시는 의원들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있고요. 이거에 동조해서 역시 비판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또 이 사안에 빠지지 않았군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죠. 그러니까 공소 취소 부탁했다 이 내용 이제 언급한 거를 아무리 다급해도 폭로 대상 아니다. 자기가 불리하면 무엇을 더 까발릴지 걱정된다. 한동훈 후보를 겨냥한 말입니다.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자기 필요에 의해 공격 자료로 악용한다는 것은 참으로 비열한 짓이다. 비열하다. 다급해도 그러면 안 된다. 뭘 더 내놓을지 걱정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오늘 한동훈 후보가 사과 입장을 냅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여러 날에 걸쳐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예시로서 든 거였는데요.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사실 저도 말하고 아차 했거든요. 이게 이 얘기를 괜히 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신중하지 못한 점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리죠. 오해가 있으신 건데요. 법무부 장관은 공소 취소할 권한이 없습니다. 개별 당사자가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제가 그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과는 했습니다. 그 얘기를 자기가 본인이 토론 중에 얘기한 거에 대해서 신중하지 못했다. 본인도 말해놓고 후회했다. 이런 말인데 근데요. 그 발언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는 셈이 됐어요. 법무부 장관이 그럴 권한은 없습니다. 그때 그런 부탁인데 그럴 권한은 없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또 강조한 겁니다. 조정욱 변호사. 사실은 한동훈 후보가 사과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굉장히 이례적으로 빨리 사과를 한 거예요. 하루 만에. 그만큼 이 사안 그리고 당내에서 끌고 있는 반발 이게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걸까요? 그렇죠. 지금은 그 개파하고 관계없이 예. 전국에 그 비판 여론이 워낙 높으니까 뭐 사과했는데 저는 저 내용도 그게 안 맞다 봐요. 법무부 장관은 허수아비가 아닙니다. 예. 법무부 장관은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오. 법무부 장관은 이 검찰의 인사권과 예산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구체적 사건도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할 수 있습니다. 수사지휘권. 지금 우리 추미애 장관처럼 이게 뭐 조자료 헛걸 쓰던 계속 이게 많이 하면 안 되지만 예. 꼭 필요한 경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천정배 장관도 할 했고요. 수 있다. 예. 따라서 예를 들었는데 이거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총장한테 지휘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사건에 대해서도 이제 이거는 정치적인 영역이니까 사법 영역이 아니고 공소 취하도계 검토해라 지휘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은 이게 계속 법무부 장관은 아무것도 못한다. 법무부 장관은 이게 허수아비다. 예. 구체적 사건은 아무것도 개입 못한다. 예.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이재명 수사도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서울로 여러 개를 병합시켰잖아요. 예. 저는 이게 전략상 잘못이라 보거든요. 쌍방울 대북 선거면 이제 수원에 영장 치고, 그다음에 FC는 성남에 영장 치고, 예. 이렇게 쪼개서 건 바이 건으로 영장 칠 수도 있잖아요. 예. 이런 거기에 충분히 장관이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이원석 총장한테 지휘할 수 있는 거예요. 지휘할 수가. 그리고 이게 두 분은 눈빛만 봐도 아는 동기잖아요. 예. 따라서 이게 저는 이재명 구속 못한 거기에 전혀 장관은 아무 권한이 있기 때문에 나 책임 없다. 이것도 이게 무책임하고요. 공수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제 조금 더 저는 이번에 해명이 사과하고 나서도 이게 내용은 맞다고 하잖아요. 예. 이래서는 이게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 봅니다. 지금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는 국민의힘 안팎에서도 이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상황과 관련된 분들이 굉장히 숫자가 많은데 왜 이런 얘기를 덜컥 꺼내놨을까? 전략적 실수 아니냐 이런 취지의 설명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목소리 좀 들어보죠.
이거는 한동훈 후보가 제가 보기에는 전략상 실점한 분 겁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 의원들이 현역 국회의원들이 한 30명 돼요. 그 많은 분들이 받고 계시기 때문에 되게 이제 감정선을 건드린 거고요. 현역 의원도 그렇고 당협위원장들도 그렇고 예. 패스트트랙과 연관 있는 사람들, 재판 안 받는 의원들도 저 같은 의원들도 예. 패스트트랙을 우리가 온몸으로 저지하고 저항했던 건 올바른 행동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정정당한 것처럼 한 거는 잘못됐다고 봐야죠.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단체적으로 네. 패스트트랙 사건에 휘말려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거 지금 재판받고 있는 의원들 저도 많이 알거든요. 20인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한동훈 후보는 촐랑이 같죠. 얘기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못 가리고 촐랑이처럼 당에다가 수류탄 던지는 자당을 거의 폭발시키려고 하는. 윤기찬 부위원장. 지금 천하람 의원이 지금 한동훈 후보가 저 발언으로 자당에 거의 수류탄을 던진 셈이 됐다. 동의하십니까 이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한동훈 후보의 저 말씀은.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제 공소 취소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이 재판을 마무리하는 어떤 수단을 강구해달라는 취지 아니겠어요? 이거는 이전에 문정부에 대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거예요. 정치적으로 해결하자. 그런데 공소 취소라는 방법 이외에 일반 사면의 방법도 있어요. 일반 사면하면 공소가 취소되는 거거든요. 그럼 일반 사면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지만 예. 국회법 165조라는 딱 그 죄명을 전체적으로 그래봐야 30몇 명이거든요. 예. 물론 여야가 합의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고 일반 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관여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한동훈 후보의 권한 밖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법상으로도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고 어쨌든 문제는 뭐냐면 저런 과거의 당의 굉장한 위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지에 연연하지 않고 몸을 던졌던 이런 분들. 그러니까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때 반대했던 법안들이 무용지물이거나 아니면 국민께 피해를 끼치는 예. 법안이었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폭로할 정도의 그 대상이었나 이게. 예. 두 번째는 전략상으로 실수라는 거죠. 아까 주신 말씀처럼 지금 친윤이라고 말씀들 하시지만 그 당시에 친윤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친윤이 생긴 거고요. 예. 그다음에 친한이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친윤 일부의 계파적 아니면 진영적 사고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진정성 있게 사과를 다시 한번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것이 선거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상희 정치 네. 평론가. 한동훈 후보의 생각지도 못한 약간 이 당권 경쟁 과정의 전략적 실수라고 보십니까 이건?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금? 전략적 실수이기도 하고요. 예. 이런 것 같아요. 그 폴란드 속담 같은데 내가 망칠 때는 내려치고 내가 모실 때는 머리를 대고 있어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위치가 가지는 역할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저는 할 일을 한 거라고 봐요. 왜? 예. 기본적으로 이게 상대가 있잖아요. 정치적인 상대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한쪽에 이야기를 들어서 그냥 해준다? 큰 논란이 됐겠죠. 예. 큰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됐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은 당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윤기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다르게 얘기하고 방점이 달라야 돼요.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같은 얘기더라도 누구 입장에서 누구를 배려하면서 얘기하느냐 이게 굉장히 예. 중요하거든요. 그럼 지금 당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은 당원들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얘기해야 돼요. 근데 하필 예를 들어도 그 사례를 예를 들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잘 구분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예. 두 번째는 이 이야기를 할 때 그 의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김건희 여사 문자 폭로 우리가 봤잖아요. 이게 사실상 특정 시점에 정치적 목적과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역풍이 분 거예요. 예. 자, 지금 한동훈 후보가 얘기한 게 어떤 정의를 위한 겁니까? 어떤 일반적인 어떤 그 뭔가 기준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얘기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 선거에 상대방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는 폭로라고 예.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역풍이 불죠. 역풍이 불고 심지어는 저 사람은 뭐 영어로는 인테그리티라고 하는데 뭐 인격, 품격, 진정성 뭐 이런 표현인데 인격, 품격, 진정성에 좀 문제가 진실성 이런 거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큰 실수를 한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과를 진정성 있게 하고 예. 다시는 뭐 사람이니까 실수를 한 거니까
내가 이거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